세 자매의 엄마 아니여는 셋째 딸 리네의 생일날 열무김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열무김치는 오인경이 좋아하고 오인혜는 열무김치를 안 먹습니다. 자식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무심한 엄마로 첫 해에 방송되었습니다. 급기야 엄마 아니여는 이내에 수학여행 자금을 가지고 야반 도주까지 합니다. 남편이 있는 필리핀으로 도망간 거죠. 엄마로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도망을 가다니 아니여는 자식들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죠. 안희연 인물 소개를 보면 자매를 위해 열심히 살아서인지 딸들 개개인에게는 무심하다고 나온단다. 그리고 또 다른 엄마 원상아가 있는데요. 그녀는 자식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고 엄청 교양 있고 고상해 보이며 나쁜 일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 자매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원상아는 사람 앞에서는 웃으며 말하지만 뒤에서는 통수를 치는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에서 대놓고 통수 치는 안희연과 아닌 척 뒤통수 치는 원상아뿐 아니라 가난과 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등 사회차까지 나온 시점만 보더라도 대조되는 연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박재상은 전직 주단태를 연기한 인물답게 나 빌런이야 스러운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반면 원상아는 아직까진 빌런이라는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은 원상아가 뒤통수 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원상아의 인물 소개부터 살펴보자면 미스코리아 출신의 연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원령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오죠. 그녀가 연기를 했고 재능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 인물 소개에 넣은 거겠죠. 우선 원상아가 드라마상에서 보여준 첫 번째 악행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악행. 박재상이 오인혜에게 왜 효린이한테 네가 그린 그림을 출품하라고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만 들으면 오인혜가 효린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제안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원상아가 먼저 개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혜의 언니가 기자인 걸 알고 난 후 원상아는 그 아이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실장님. 우리 효린이한테 중요한 일이니까 절대 문제 안 생기게 라고 하는데요. 원상아는 원령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관장이라는 직함은 물론 그림 보는 안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원상아가 오인혜의 그림을 보며 또래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다는 걸 느끼고 먼저 제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대리 그림을 제안하기 전에 이 아이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인지 실장에게 오인혜의 뒷조사를 시켰겠죠.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 오인혜. 원상아는 이런 식으로 뒷조사에 대해 보고받고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한 다음 일을 진행시킨 것 같은데요. 자신의 딸 박효린이 자화상을 스스로 그린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한 원상아입니다. 이 장면에서 오인혜는 효린이 엄마가 포트폴리오로 쓸 그림 몇 개 그려주면 효린이랑 보스턴 예술고등학교 보내준다고 했단다. 두 번째 악행. 숨겨진 20억을 오인주가 가지고 있던 걸 찾았습니다. 실장은 장난을 가장하여 오인주를 때렸는데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고 종이짝같이 가느다란 오인주는 10대까지 맞다간 죽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나머지 5대를 더 맞아야 하는 상황. 그때 원상아가 나타나는데 이때 거울에는 원상아의 반쪽을 비춘 모습이 보입니다. 보통 이런 연출은 인물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때의 연출로 많이 쓰이는데 특이한 건 뒷모습에 반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타이밍이 딱 맞게 나타났습니다. 뭔가 수상함이 많이 느껴지죠. 그리곤 우리 인주씨 죽이려고 했어요? 라고 실장에게 물어보는데요. 왠지 오인주를 걱정해서 한 대사라기보다는 오인주는 아직 원상아에게 필요한 인물인데 감히 실장이 죽이려고 한 부분 혹은 과하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오인주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자신과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는데 이건 진화영이 하던 일이었죠. 세 번째 악행. 박재상의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이 현재 2위입니다.
한 달 전 2.3%에서 무려 13.6%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럴 때 1987년 간첩으로 조작된 승옥 씨에게 박재상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그 당시 제 장인어른이 완사 사령관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진정성 있는 사과처럼 보이는 이 장면이 전파를 탄 후 박재상의 지지율이 떡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인경은 이런 박재상을 보면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의심을 했습니다. 그의 지지율을 더 올리기 위해선 또 한 번의 TV쇼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고 실장이 박재상에게 한 방이면 뒤집힌다고 했습니다. 다큐 찍는 거 뭔가 감동적인 스토리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원상아가 들어오면서 어떡하지? 너무 불쌍해 라며 양조를 들이키죠. 오이네가 유전성 희귀병이라면서 실장에게 이네 집에 치료비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박재상이 뭔가 머리를 굴리는 듯 보이자 원상아가 학비 말고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건 마치 원상아가 다 떠먹여주는 형상이죠. 무엇보다 원상아가 들어올 때 박재상을 쳐다보는 모습에서 뭔가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앉으면서 발연기를 시전하는 원상아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오이네를 병원에 가게 만든 장본인이 원상아였다는 거죠. 앞서 자신의 남편에게 적대적인 오인경 기자가 하필 오이네의 언니라는 사실이 뒷조사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때 원상아는 실장에게 짜증 부렸었는데요. 그를 계기로 오이네의 가족에 대해 더 철저하고 꼼꼼히 조사했을 겁니다. 원상아는 두 번째 뒷조사로 인해 오이네의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과 유전심장병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까지 다 들춰냈겠죠. 독성이 있어 수입이나 재배가 금지인 푸른 난초를 아버지가 들여와 비밀 난시를 만들었다지만 원상아는 이 푸른 난초를 현지 주술사만큼이나 잘 다루는 사람 같습니다. 즉 원상아는 심장이 약한 오이네에게 푸른 난초를 자연스레 건네주고 온통 푸른 난초밭인 난실에서 예민하게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원상아에게 오인주와 오이네는 쉽게 되는 사람인데 오인경은 굴복시키기 까다로운 존재였는데요. 둘째 오인경은 가로등 위에 올라가 고성을 지르며 원상아 집 파티를 망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을 데려가며 박재상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이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세 자매에게 약점이 되어 돌아온 셈인데요. 원상아는 오이네를 일부러 위험에 빠뜨린 후 고가의 수술비를 대주고 최고의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해준 사람, 극적으로 살린 도움을 준 사람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원상아는 세 자매를 마음껏 주무르기 위해 오인경의 약점, 오이네를 이용한 거죠. 이렇게 원상아는 자신의 손에 직접 더러운 걸 묻히기 싫은 듯이 박재상에게 과정을 만들어주고 힌트를 주는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상아가 오인의 수술비를 내주면 세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오해석이 오인의 수술비를 내주면서 원상아가 세 가지 이익을 못 얻게 되었구나. 네 번째 악행. 고배저축은행 3만 명이 맡긴 4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1,400억 원이 원상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죽음은 그 흐름을 지워버린다고 했는데요. 원상호는 원상아의 오빠이며 오키드 건설의 대표였습니다. 위 세 가지 치밀한 악행으로 볼 때 원상아는 원하는 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손에 쥐고야 마는 성격입니다. 그녀는 원상호에게 1,400억 원을 준 것처럼 했다가 정신병원에 넣은 후 박재상과 원상아는 1,400억을 다시 꿀꺽하기 위한 계획을 했던 거죠. 그렇게 원상호를 이용한 것 같은데요. 진화영이 700억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이 돈이 1,400억에서 비자금을 만든 돈인 듯 합니다. 표면적으로 박재상이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역시 원상아가 뒤에서 조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원상아는 푸른 난초를 마스터급으로 잘 다루는 능력이 있어 보이죠. 원상아의 아빠, 어쩌면 원령그룹 회장 원기선도 의식이 없이 쓰러진 상황인데 원상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상속 계획에 불만을 가졌던 걸까요? 뭔가 고상한 척하지만 이상하게 타이밍 때마다 딱딱 맞게 등장하는 원상아였는데요. 혹시 비밀스러운 공간을 또 마련해서 CCTV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거나 도청 장치를 주요 장소에 다 설치해 놓은 걸까요? 원령가의 비밀이 곧 밝혀질 것 같은데 원상아의 악행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서사가 나올까요? 원상아의 치밀한 악행 4가지에 대해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